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경기 이제 뼈아픈 역전패와 함께 눈앞에 뒀던 3연승과 단독 5위 도약의 기회를 또 허무하게 날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경기 이제 초반에 LG의 분위기였죠. 이제 롯데 선발 박세웅 선수가 부진한 틈을 타서 LG가 1회초 홍창기 선수의 안타, 그리고 도루, 문성주 선수의 진루타를 1사 3루 만든 다음 김현수 선수가 이제 적시타 때려내면서 선취점 뽑아갔는데, 이제 LG 트윈스 뭐 박동원, 서곤창 연속 골렛으로 만든 1사 1, 2루에서 홍창기 선수 2타점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3대0 경기 초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롯데도 근데 이제 안건수 선수, 뭐 김민석 선수, 뭐 렉스, 뭐 무사말루 찬스에서 이제 전준우, 안치홍 선수의 또 희생플레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좀 따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 이제 고승민 선수의 또 3런포 나오면서 경기 막판에 7대5로 재역전 했잖아요. 어제 경기 진짜 엎치락뒤치락하는 진짜 재미있는 경기였는데, 김원중 선수가 결국에 또 1위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8대7로 다시 역전을 또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또 투런포가 터졌죠. 여기에서 이제 서건창 선수의 3타점 2루타, 송찬인 선수 적시 2루타 12대7까지 와르르르르 무너지면서 롯데자이언츠가 다 잡았었던 경기를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제 경기 이제 뭐 롯데자이언츠 김원중 선수 0.1이닝 동안 1피 홈런, 4피안타, 3실점. 시즌 성적도 5경기 1패 2세이브, 평균 자책점 1.80, 5이닝 6실점. 아이고, 이게 이 김원중 선수의 성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시즌 스타트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엘론 라시코라고 또 부르죠. 뭐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부르시는 명칭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또 그렇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엘론 라시코라고 이제 순화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상이 그저께 이틀 전 경기는 김원중이 그 한 점 지켜냈잖아. 깔끔하게 그냥 아웃카운트 4개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번 더 좀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이게 기대는 되지만 참 어제는 경기 흐름 자체가 네. 득점이 진짜 많이 나는 막 난타전 이거 치고받고 하는 경기 속에서 한 점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2대1 2대0 이런 경기에 마무리가 오면 뒤집히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흐름이. 근데 꼭 보면 뭐 9대8, 8대7 이럴 때 올라오면 이미 타선들이 감이 좋은 상태예요. 3타석 4타석을 치르면서 득점이 많이 나고 안타 막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경기에서는 사실은 그 톱 세이브 상황에서는 지켜낼 확률이 매우 적은 거죠. 타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다. 근데 뭐 2대1, 2대0 이러면은 타석에 들어가는 선수들 대부분 보면 뭐 1안타 친 선수 아니면 다 무안타 친 선수들이 많아. 그런 경기들. 그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평균 자책점이 1080이에요. 1080. 그러니까 이게 WBC에 출전했었던 선수들, 그 박세웅 선수도 사실 그랬고, 박세웅 선수도 WBC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리고 김원중 선수도 뭐 물론 이제 위기 상황마다 올라와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WBC에 차출됐었던 선수들이 시즌 초반 확실히 좀 어렵게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대표팀에 차출되는 것도 꺼려하는 팬 여러분들도 계시는 게 이래서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 김원중 선수의 컨디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괜찮대요. 나쁘지는 않대요. 근데 김원중 선수의 스타일은 이렇게 막 유인구를 많이 구사하는 타입은 아니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승부를 하는 타입인데 공격적으로. 그게 이제 상대 타자들이 잘 쳤을 때는 사실은 뭐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요. 적어도 피해 다니다가 지는 경기는 다음 경기도 그렇고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과감하게 붙는 거야.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원중의 마무리 스타일을 참 좋아해. 그쵸. 옛날 이상훈 선배가 좀 그랬었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피칭하고. 그럼 당연하지. 피해가지 않고. 그럼 그런다고 다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무리 투수들이 또 가장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또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마무리 투수라고 올라왔는데 또 제구한답시고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던지다가 바깥쪽에 하다가 볼넷 내주고 출루 주자 맞게 잔뜩 쌓아놓고 밀어내기 하거나 안타 하나 툭 맞고 2실점, 이거보다는 그래도 맞더라도 공격적으로 승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과가 지금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패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김원중만한 마무리 투수도 없고, 롯데 입장에서는 뭐 제일 베스트는 한 점 차의 톱세이브 상황이 아닌 뭐 한 2점 석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면 제일 좋겠지. 네. 근데 그게 뭐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이 이후에 김원중 선수가 과연 올 시즌 몇 개의 세이브 포인트를 획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확실한 거는 롯데는 김원중만한 마무리는 없다는 거죠. 지금 불펜에 사실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이제 정상 컨디션이라면 김원중 선수의 이 구위 그리고 이제 뭐 스플리터 이런 것도 너무 좋잖아요. 상대 타자들이 진짜 치지도 못하는 그런 구위를 가진 선수인데 현재로서는 다소 좀 이 공이 몰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타를 허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구 패턴 자체가 조금 읽힐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어제도 구에 유강남 선수가 마스크 쓰고 있었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LG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강남 선수의 볼 배합 스타일이라는 걸 또 알잖아. 근데 그게 이제 뭐 구회가 됐던 아니면은 뭐 구회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유강남이 적어도 마운드 그러니까 안방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런 약간 느낌이나 이런 패턴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투수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인을 뭐 내면서 던지기도 하지만 유강남이라는 포수가 왔을 때 이 선수가 내는 볼 배합이나 사인에 대한 믿음은 지금은 있죠,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내는 대로 던진단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또 그런 것들이 LG 타자들이 좀 공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찾아보면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사실 또 공교롭게도 이제 유강남 선수의 전 소속팀이랑 또 상대했을 때 이렇게 또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해석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경기 이제 김원중 선수랑 김현수 선수의 요 맞대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투런포를 맞으면서 역전 투런포를 또 허용을 했는데 요 포크볼 있잖아요. 이 김원중 선수의 포크볼이 좀 밋밋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김현수 선수가 좀 잘 쳤다고 보시는지 잘 친 거죠. 포크볼을 공략을 해서 쳤다는 것 자체가 타자가 잘 친 겁니다. 네. 포크볼은 사실 뭐 떨어지는 종으로 떨어지는 구종이기는 한데 네네. 이 떨어지는 낙폭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조금 적게 떨어질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포크볼 자체를 그렇게 공략을 해서 홈런을 쳤다는 것 자체가 김현수의 타격이 훌륭했던 거죠. 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맞아요. 얘기 들어보면 결정적 순간에 투수가 사인의 머리 가로로 이렇게 젓는 거 있잖아요. 요 거절하는 사인 보고 뭐 던지겠구나 노리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였다. 네. 그런 부분 좀 이제 볼 배합에 있어서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랑 롯데는 참 뭐 아까 저희가 뭐 앨런 라시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왜 만나기만 하면 두 팀은 이렇게 또 혈전을 펼쳐야 되는지 엎치락뒤치락 진짜 이게 사실 명경기라고 해야 될까? 팬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참 고통스럽고 또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열하기 때문에 이겼을 때 또 짜릿함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두 팀 만나면? 글쎄요, 그게 뭐 근데 사직이 뭐 잠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직 야구장에서는 득점이 또 많이 나요. 득점이 많이 나요. 타자들이 쳤을 때 공도 잘 날아가요, 정말. 잘 날아가기도 하고 공도 잘 보이고 타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야구하기가 좋은 구장이야. 되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잘 넘어가기도 하고 잘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이제 화요일 경기 때는 4사구 13개, 실책이 6개였어요. 네,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런 야구는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야구, 소련 야구라고요. 왜 소련 야구예요? 소련 야구 없어요. 세상에 없는 야구다. 그렇게 하지 말잖아요, 소련 야구. 자, 그럼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라는 승패 예측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키움 대 두산 경기인데요. 키움의 선발 투수는 역시 안우진 선수, 그리고 이제 두산 선발 투수는 또 김동주 선수입니다. 키움은 3승 6패, 두산은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삼성 라이온즈 타격 지표 얘기할 때 막 9위 막 이랬잖아요. 10위가 어디냐? 10위가 어디냐면 키움이더라고요. 키움이 지금 타선이 정말 안 풀리고 있는 가운데 안우진 선수도 막 개막전에서 12K를 거뒀는데 승리 못 따. 지금 저 성적 보세요. 지금 두 게임에서 아직까지 승리 신고를 못했고 삼진 24개를 잡고 평균 자책점 0.69인데 아직까지 무승이라는 게 지금 키움 타선이 어느 정도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당차게 던졌죠. 첫 경기에서 또 이제 3삼진 7개 잡아냈고 평균 자책점도 0.00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안우진 선수죠. 당연히 안우진입니다. 네, 안우진 선수. 뭐 비록 아직 첫 승 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안우진 등판을 했을 때 안우진 쪽으로 예측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안우진이 등판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뭐 수비 조직력, 최근 타격의 뭐 페이스 뭐 이런 것들 다 뭐 생각 안 하더라도 그쵸. 안우진 등판이기 때문에 안우진 경기 야, 예측해 그게 볼 수 있는 사실 거예요. 진짜 에이스, 진짜 압도적인 에이스의 존재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패가 길어지고 있을 때 연패를 끊어줄 수 있는 선수, 혹은 이제 믿고 한 경기를 맡길 수 있는 선수, 그게 이제 에이스의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죠. 음. 안우진이기 때문에 뭐 키움의 승리를 예측한다. 예측한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뭐 오늘도 왠지 안우진 잘 던지고 승 못 챙길 것 같은 느낌,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키움 히어로즈도 연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안우진 선수가 물론 호투 펼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김동주 선수도 저는 지난번 등판 보니까 이 젊은 선수잖아요. 이제 거의 신인 선수잖아요. 던지는 게 과감하고 완성도가 저는 꽤나 높은 선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안우진 선수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김동주 선수가 잘만 버텨준다면, 이 어떻게든 뭐 한두 점 정도 쥐어 짜낸다면, 지금 이제 키움의 타선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두산도 승리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이 이길 타이밍 아닌가요? 뉴욕맘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 안우진 보고 있으면 그 옛날 류현진의 짠함이 느껴진다, 손세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짠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짠함을 느끼지 않도록 또 타선이 좀 살아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